아주 잘 나가는 삼성그룹 같은 데에 퇴직 임원들 이렇게 쫙 모아놓고 강의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대개 뭐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럴 때 나온 사람 많단 말이에요. 또 그동안 충분하게 부를 축적을 했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질문을 해봐요. 이력서 써보셨어요? 질문을 하면 써보신 분 별로 없어. 그래도 한 30년, 90세까지는 살 수 있다고 보잖아요.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등산만 하실 겁니까? 골프만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 어느 날 누가 어떻게 당신을 부를지 모른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휴먼 포커스라는 인재 추천을 하는 회사의 김지문 회장입니다. 첫 직장은 IT 업계인 IBM 그쪽에서 만 18년 정도 근무했고 그 다음에 사이베스 코리아라는 그 회사를 포함한 국내 벤처회사 CEO를 5년 정도 하면서 토탈 26년 정도 IT 업계에 있었고 지금 하고 있는 헤드헌팅 사업은 한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IBM에 있을 때 소위 매니저 역할을 오래 했어요. 뭐 다른 회사도 그렇지만 IBM에서는 매년 뭘 했냐면 EOS라 그래가지고 Employee Opinion Survey 그런 걸 했어요. 그야말로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매년 해서 거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자기 매니저, 자기 보스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스트롱 포인트, 위크 포인트 이거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요. 나도 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내가 이제 그때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제일 좋게 나온 게 뭐였냐 하면 리스닝,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한다는 거. 그냥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과 히어링이 다르잖아요. 히어링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듣는 거고 리스닝은 눈을 마주 보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항상 지금까지도 저는 유지된다고 봐요. 지금도 나가는 모임이 많은데 아주 특별한 모임 중에 하나는 20대부터 70대까지 나오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런 모임에 가면 그야말로 벤처업계 새로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고 또 우리처럼 이것저것 다 겪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제 성격상 뭐 이렇게 푸시한다든가 그런 거보다는 많이 들어주고 그분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물론 상대방들은 이제 나이 든 사람 만나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개의치 않아요. 또 우리 친구들만 해도 이제 70년 넘고 이러면 야 뭐 그런 데를 나가냐 등산이나 가든지 뭐 골프를 하든 뭐 이렇게 그렇지 어떤 모임에 나가는 걸 자꾸 줄여요. 그래도 그렇게 자꾸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주 젊은 분한테 내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서로가 서로한테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노력을 많이 하죠. 이제 그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오면 늘 어떤 모임이나 그런 데 가서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것을 좀 이렇게 도전해 본다. 최근 같으면 이제 AI 좀 잘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트라이 해본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좀 이렇게 쌓이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헤드헌팅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난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게 보면 PM과 서처라고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그걸 이제 우리는 마케팅 또는 영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냥 하루 종일 PC에서 사람 찾는 서치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밖에 나오면 굉장히 부끄러워해, 샤이하고 앞으로 아마 점점 더 심해질 텐데 특히 사람을 찾는 소위 서치 쪽은 AI가 대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사람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컨설턴트들한테는 늘 얘기하는 게 발로 뛰어야 된다.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게 들어오는 거를 기대해가지고는 한쪽밖에 안 된다. 진정한 헤드헌터가 되려면 소위 말하는 마케팅하고 서치 그 양쪽에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치 쪽은 분명히 AI가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키워드 몇 개만 주면 이 친구가 훨씬 더 잘 찾아주는데 그래서 그것만 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엄청 많은 헤드헌터들이 그것만 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근데 마케팅은 영업이거든요.
영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이 우리 회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만나서 설득을 하고 우리 회사나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그분들이 우리 회사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AI가 당분간은 그쪽까지는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꼭 헤드헌팅뿐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항상 해요. 헤드헌팅도 그 중에 하나인데 영업도 결국은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그분을 나의 고객으로 만드는 건데 그분을 만나려면 예를 들면 뭐 차를 한잔 하든 뭐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모임에서 하든 관계를 계속 쌓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과 나하고의 관계가 성숙이 됐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고 나에 대한 어떤 좋은 인상을 가졌을 때 그러면 나한테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헌팅의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추천을 하죠. 그럼 그 사람이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해야 되고 통과를 해야 그 중에 몇 명을 인터뷰를 하죠. 인터뷰를 해서 그 중에 10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분하고 파이널로는 처우를 또 협의를 하죠. 그래서 연봉이 뭐 자기하고 안 맞으면 또 안 되는 거고 하니까 우리가 사람을 찾는 것부터 해서 마지막에 소위 말하는 온보드 시키는 거 취업될 때까지가 하나의 프로세스죠. 근데 그것이 똑같다 이거죠. 농사를 질 때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이렇게 키워서 나가야 나중에 가서 결실이 나오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씨만 딱 뿌리고 그 다음날 가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말로 표현하냐 하면 헤드헌팅 이꼬르 기다림이다. 끊임없는 기다림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단계마다 계속 기다려야 돼. 추천해놓고 기다리고 인터뷰해놓고 기다리고 뭐 처우 협의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억셉트 하는가 안 하는가 기다리고 또 신체 검사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통과했나 안 했나 기다리고 그래서 그게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인데 그게 성질이 급하면 못해요. 제가 볼 때. 또 나만이 무슨 특별한 선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그 기준치를 나름대로 세팅을 하게 되죠. 회사의 CEO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또는 고위 임원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준이랄까? 그런 거를 갖게 되고 또 이렇게 만나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느낌이 와요. 아, 이분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또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감이 오죠. 그 프로젝트는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영어로 얘기하면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잘 아는 IBM 아주 훌륭한 경력을 가진 후배가 어느 공공기관의 장으로 있었는데 임기가 이제 만료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임자를 찾는 프로젝트를 내가 이제 수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여러 군데를 찾아가지고 한 분을 찾았는데 그분이 이제 모 그룹사의 부사장으로 있던 분이에요. 또 마침 그 부사장 임기가 거의 끝날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공공기관의 장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된 거죠. 그 반면에 거기에 있던 후배가 또 내가 너무 좋은 분이라서 아까 얘기한 그 그룹사의 인사 담당 임원을 내가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혹시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좋은 커리어 가지신 분이 있네요.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그분은 다른 경쟁자도 없이 아까 나오신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사장이 끝난 분은 이쪽에 원장으로 오고 여기 원장 하시던 분은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매치가 되는 아주 드라마틱한 일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그 원장님께서 임기를 마친 후에 나중에는 그분이 장관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청와대의 비서실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이 그냥 임원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공공기관의 장을 함으로써 그 다음 디딤돌들이 쭉 이어진 거죠. 그거는 나는 꼭 헤드헌팅이 아니고 어떤 일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진부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이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느냐 아니면 그냥 뭐 표면적으로만 상대하느냐 또 일을 하더라도 좀 깊이 들어가서 내일이다 생각하고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지문 그러면 굉장히 성실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들을 제가 가끔 들었었어요. 그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꾸준함이 있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맡기면 그래도 사람을 찾아줄 것이다. 아니면 일을 잘 해줄 것이다. 그런 어떤 믿음을 준달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절대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낭패할 수 있거든요. 특히 외국 회사 같은 거, 글로벌 회사 같은 거 갑자기 철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또는 하다 보니까 사업부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이 바뀌었다 이거죠. 옛날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의 이력서 또는 프로필 그런 거를 준비해라. 그래서 제가 아주 잘 나가는 삼성그룹 같은 데에 퇴직 임원들 이렇게 쫙 모아놓고 거기서 강의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양반들 뭐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응? 그동안 충분하게 부를 축적을 했고 대개 뭐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럴 때 나온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질문을 해봐요. 앞으로 몇 년 더 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한 30년, 90세까지는 살 수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등산만 하실 겁니까? 골프만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 써보셨어요? 질문을 하면 써보신 분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세요. 우선 간단하게라도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걸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간단한 프로필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있으면 그게 어느 날 누가 어떻게 당신을 부를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당장 짭을 구하는 일은 하면 이게 표시가 나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도 요즘 보면 그런 플랫폼 이런 데에 자기의 프로필을 올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은 링크드인 같은 데 가보면 이건 완전 글로벌 네트워크잖아요. 거기는 뭐 현직에 있는 빵빵한 사람들도 프로필이 다 올라와 있어요. 또 국내로 치면 뭐 리멤버라든지 좀 커리어데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기 프로필을 올려놓으면 자기 일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사이드 잡으로도 어떤 오퍼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소위 본류는 가고 여유 시간에 플러스 알파 일을 한다면 그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기회가 있는 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그게 당장은 당신한테 어떤 도움을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인맥이 어느 날은 나한테 엄청난 플러스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새로운 잡을 구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그거는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